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상화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다산 정약용입니다. 자, 오늘 인문예술통합지문 비문학 독해자료입니다. 정약용의 인성론가 음악관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약용은 정조가 총애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죠. 그리고 또 실학자이기도 합니다. 강진에 가면 정약용의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산초당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약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 보배로 여기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능이다. 초야에 묻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던 인물일지라도 진실로 하나의 재주나 솜씨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추천서를 기다릴 것 없이 선발하고 싶다. 그런 인재가 혹시라도 자신의 소망을 헛되이 포기하고 타고난 분수를 다하지 못할까 염려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알차지 않는 사람을 헛되이 추천하는 일 없이 인재를 놓치지 않고 등용할 수 있는가? 화려한 이력에만 구구하게 얽매이지 않고 실제 힘쓰는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극에게만 절절하게 굴 것이 아니라 두루 준수한 인재를 구해 훌륭하고 재능 있는 사람 가운데 받들인 인재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는가? 자, 과거에 합격한 신하에게 정조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질문도 수준이 있죠. 자, 정조의 이 수준은 참 대단하지요. 자, 이 글을 통해서 정조 역시 대단한 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조가 영조만큼만 살았더라면 우리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정조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 선생은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지만 수원 화성이죠.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만들기도 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헬리콥터 설계라든가 많은 것들을 했죠. 다산도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자, 정조가 죽고 나서 반대파에 의해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유배온 다산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거처를 준 이는 주모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사이제로 복원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분을 대단한 주모, 우리 조선의 최고의 주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산 초당에 머물면서 조선의 실학을 완성했습니다. 다산은 인간의 본성을 음악과 연결지어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을 볼 수 있는 정약용의 인성론과 음악관입니다. 중국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의 최대 관심사, 우리나라나 조선이나 전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전부 유학이 중심 학문이죠.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하는 것이었다. 유학이라면 공자가 대표적이죠. 공자는 인과 의를 중시했습니다. 자, 인은 어짐이고 이는 정의로움이죠. 자, 결국 이들의 관심사는 결국 어짐과 정의로움을 통해서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유학자들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자, 중국이나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윤리적 행위를 하는 방법이죠. 자, 이게 전제가 된다, 그죠? 방법인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정약용도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 자, 어떻게 해야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에 행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유학자들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먼저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죠?
전제입니다. 그죠? 자, 이는 결국 이거 인간의 본성을 규명해야 결국 도덕적 행위를 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죠. 자,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 도덕적 행위 선택에 대한 정약용의 관심입니다. 유학자들도 정약용도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해 행할 수 있게 하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학자들과 공통점이 있죠. 자, 정약용은 성을 마음의 기호라고 했는데, 자, 기호란 글자 그대로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은 본성이겠죠. 자, 여기서 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의 성품이고, 마음의 기호, 기호는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바로 성이다 이런 뜻이죠. 사람과 만물은 각기 좋아하는 바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번성시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맞죠. 자, 기호는 좋아하는 것이죠. 만물의 본성입니다. 벼는 물이 그득한 논에 심어야 잘 자라고, 채소는 거름을 듬뿍 준 밭에 있어야 속이 알차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 먼저 알차게 먼저 볼까요? 알차게는 합성어죠. 알이 차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벼의 본성은 물을 좋아하고 채소의 본성은 거름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각각 좋아하는 것, 즉 기호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벼가 좋아하는 것은 물이죠. 채소가 좋아하는 것은 거름이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좋아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행복하겠죠. 자, 정약용은 인간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을 하늘로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여러분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이 생각이 나죠. 이 정약용의 입장은 성선설과 가까운 인간관입니다. 우리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자,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본성을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게 되겠죠. 여기서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벼가 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을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물이 그득한 논에서 벼가 자라는 것처럼 인간이 선을 지향하며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줘야 한다. 자, 이런 본성을 타고났지만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식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음악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간은 이 본성, 선을 지향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이런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본성을 타고나도 가만히 놔두면은 선이 아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정약용이 말한 성은 고정되어 있는 내재적 본체가 아니다. 자, 그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향, 즉 선의 지향성을 의미한다. 자, 지향성은 어떤 추구하는 성질이죠. 선을 하고 싶다, 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죠. 근데 불가피하게 그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정약용이 파악한 성의 특성은 고정된 내재적 본체가 아니라 선으로의 지향성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에 하나가 음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이어집니다. 자, 성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입니다. 성은 마음의 기호로 본 정약용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본성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인간에게 선을 지향하는 성이 있다고 해도 쉽게 선을 행하거나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도덕적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유는 뭐일까요? 예,
형구의 기호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눈, 귀, 입, 몸 등을 통한 육체적, 감각적인 즐거움을 좋아하는 성인 형구의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형구의 기호는 몸이 좋아하는 것이죠. 육체적,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몸이 먼저 좋아하는 것을 하기가 쉽죠. 이러한 형구의 기호에 따를 때 인간은 악을 지향할 수 있다.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즐거워하고 덕을 좋아하며 악을 수치여기는 성도 함께 부여했다. 자, 그런데 형구의 기호, 몸이 좋아하는 것을 부여했지만은 또 영지의 기호, 영지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지혜가 좋아하는 것을 또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구의 기호를 따르면은 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영지의 기호를 따르게 되면은 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지의 기호의 뜻입니다. 영지의 기호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성향이죠. 자, 영지의 기호는 자신이 악을 저질렀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덕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악을 안 하겠죠. 영지의 기호의 역할이고요.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면 호감을,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이면 혐오감을 선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영지의 기호의 결과다, 그죠? 그러니까 선을 보면은 좋고 악을 보면은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의 역할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즐거워하고 덕을 좋아하며 악을 수치려 여기는 성, 영지의 기호를 갖고 있다. 자, 그 결과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면 호감을, 반대로 옳지 않는 것이면 혐오감을 선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는 영지의 기호뿐 아니라 형구의 기호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자, 성리학에서는 만물이 모두 본연의 성한 성을 갖고 있다고나 하나 현실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본연의 선한 성, 이거는 좀 이상적이죠. 이상적으로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선이 아닌 악이 드러날 수도 있죠. 자, 성리학에서는 선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서 찾는다. 결국 사람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뭡니까? 현실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닌 원인이 되겠죠. 자, 근데 정약용은 근거를 사람과 사물의 기질에서 찾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정약용과 성리학자들의 차이점이 있죠. 인간의 기질이 선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인간의 기질이 선천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기질은 결국 후천적으로 생기는 성질인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미 주어진 기질 때문에 누구는 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고 누구는 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자, 기질이 선악을 결정할 수 없다. 성리학자들은 기질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정약용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떤 기질 때문에 선과 악이 갈린다면 그 선을 높이거나 악을 비난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기질이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죠? 기질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거나 우둔하게 할 수는 있어도 선하거나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질이 선악을 결정할 것은 아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거나 우둔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기질의 역할이고요. 자,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정약용과 성리학 관점의 차이는 있죠. 자, 성리학은 기질에서 선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근거를 찾았고요. 정약용은 기질은 지혜와 우둔에 영향을 미치지만 선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인간의 기질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입니다. 자, 정약용은 기질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거나 우둔하게 할 수는 있어도 선하거나 악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정약용은 인간이 선하거나 악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음악을 중시했습니다. 자, 성리학은 기질을 중시했는데 정약용은 음악을 중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감정이죠. 정은 본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정은 성에 종속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선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감정은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기쁨, 노함,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희로, 애락, 애오, 욕 이러죠. 이 칠정이 항상 마음속에 뒤섞여 작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활락해지기 어렵다. 활락은 칠정이고요. 활락은 화평하고 즐겁기 어렵다. 우리가 본성은 선한 것을 타고났다 해도 칠정 때문에 평화로울 수 없다. 자,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악이 된다라는 것이 뒤에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그는 음악이 마음을 활락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가 말하는 음악은 감정에 치우친 이금이 아니라, 자, 이금은 감정에 치우친 음악이다. 그죠? 결국 마음을 흐리는 음악이 되겠죠. 도리의 부화가 하면 덕음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자, 덕음은 마음을 맑게 하는 음악, 이금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덕음은 마음을 맑게 한다. 그죠? 그는 덕음으로 이루어진 음악을 통해 마음이 활락해지고, 자, 활락해진 마음에 의해 덕을 쌓게 되면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보다 더 잘 수행하게 된다. 자, 이거는 덕음이 선한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이죠. 덕음이 마음을 활락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덕을 쌓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옳은 행위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자, 생활 속에서 한시라도 예와 함께 음악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자, 예는 인간의 도리죠. 자, 우리 윤리, 또 동양의 유학에서 말하는 예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와 음악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음악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우리 본성이 아무리 착해도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감정을 통제하려면 음악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됩니다. 감정의 잘못된 발산이 결과적으로 사회악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음악을 멀리해서 사회악을 초래하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죠. 정약용이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와 음악인데요. 자, 이 예와 음악을 가까이 하면 선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과 음악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예와 오타가 있네요. 음악을 중시했습니다. 정약용은 음악을 멀리하면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감정의 잘못된 발산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악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정약용은 성인의 도도 음악, 왕의 정치도 음악, 천하 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있어야 된다. 음악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성인의 도, 왕의 정치, 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필요하다. 자, 이런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수양을 위해 음악으로 성정이 중화되도록 비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은 본성이고 정은 우리 감정이지 않습니까? 칠정이죠. 자, 성정은 타고난 본성인데요. 감정도 포함되고요. 자, 중화는 치우치지 않고 바른 상태. 자, 성정이 중화되도록 우리 본성이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정약용이 말하는 수양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음악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중시한 것은 아니고요. 음악이 그 나라의 정신적 기틀이 될 수 있다. 그 음악의 사회성을 중시했죠. 자주적인 실천적 음악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백성들도 신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태평성대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서 백성들의 음악인 민속악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음악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입니다. 음악을 굉장히 중시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약용은 음악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중시했다. 이건 아니죠. 자, 사회적 차원의 음악을 중시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수양을 위해 음악으로
성정이 중화되도록 비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일반 백성들도 신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어야 태평성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정약용은 선을 지향하는 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그렇죠. 음악을 통해 선을 보다 뚜렷이 지향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선을 지향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의 본성과 음악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기호는 좋아하는 것이죠. 기호로서 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동등합니다. 자, 형구의 기호도 있었고 또 영지의 기호도 있었죠. 누구라도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늘이 인간에게 자주권, 곧 자유의지를 주었다. 자, 결국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은 이런 선한 상태로 갈 수 있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는 인간을 교육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게 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고 행해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다. 선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서 본성을 잘 살려나가야 되겠죠. 자,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자, 인간을 주체적 존재로 이해한 정약용입니다. 하늘은 인간의 선택에 관여할 수 없고요. 선을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결단에 달려있다. 인간은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봤습니다. 자, 정약용은 인성론에서 음악이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국어공부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의 필수고요. 자, 인간의 본성과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이고요. 내용 확인과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해보고 선생님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약용의 생각과 또 인간의 선한 기호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음악이 중요하다. 결국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주체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정약용의 인성론과 음악관입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